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4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공공시설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운영 중단. 정부가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수원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되자 정부는 6월 12일 강화된 방역 조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1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원시는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코로나19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는 긴급 돌봄만 시행하고 협업기관 관리시설과 기타 다중이용 집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비대면 방식인 수원시 도서관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는 운영된다. 수원시 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suolive.co.kr 나 앱에서 도서를 검색해 예약 신청을 하고 이튿날 대출을 신청한 도서관에서 예약 도서를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노래 연습장, 헌팅 포차, GX 체육시설, 학원, PC방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집합 제한 명령도 무기한 연장된다. 한편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6월 8에서 21일 한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 노래방 등 4개 업종이다. 수원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 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조건부 해제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며 또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본청 4개 구청에서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수원시가 6월 15일부터 본청과 4개 구청에서 전자출입명부, 기패스를 시범 도입한다.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에 따라 수원시청과 4개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개인 QR코드를 스캔한 후 출입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시설, 자발적 적용 신청시설, 인시청 구청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기, 방문 대장도 병행 운영한다. 개인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 웹에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방문 일지를 작성한 후 시청, 구청에 출입할 수 있다. 한편 6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 의무 대상에서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되면서 수원시 관내 고위험시설도 반드시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QR코드 스캔 후 입장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학원, PC방 등 10개 업종이다. 수원시 대상시설은 8개 업종 5,294개소다. 수원시에는 감성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없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보건복지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한 방문객 개인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산 관리한다.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객 정보를 분석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문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청 구청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방문자가 많은 기관을 우선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사회적 경제조직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 돌본다. 수원시 사회적 기업협의회와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이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혹서기인 6에서 9월 전개하는 수원시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들에게 간호 돌봄 서비스, 반찬 서비스, 가사 돌봄 서비스,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돌봄 서비스, 방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중점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방문 진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은 6월 16일 시작했다.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가 사업을 수행한다. 늘품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심리상담 서비스, 늘푸른세상 휴먼컨스, 생활방역 서비스, 더베스트 예사랑제가복지센터, 간호돌봄 서비스,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참여한다. 재가장기 요양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발굴해 월 1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독방역업체는 대상자 주거지를 월 1회 소독 방역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이사장 주태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정 경기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이다. 최옥순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꾸준히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돌봄 서비스 사업이 지역사회 건강 돌봄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1인 23만원 긴급지원.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지급 대상은 6월 4일 이후로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해당일 이후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의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 spreewell08@korea.kr 또는 우편 신청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4층 일자리 총괄과 을 원칙으로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6월 18일 이후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일자리 총괄과 지역번호 031-310-6241로 하면 된다. 시흥시 HDC 현대산업개발과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흥시 시장 임병택 서해안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HDC 현대산업개발과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실시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권순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는 시흥시와 서울 중심부를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연장 4.88의 4차선 도로이며 총 사업비 2,52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도로 터널 분야의 전문 시공 능력과 함께 민간 투자 사업 운영에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는 자동차의 이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천 2호선, 제2경인선과 관련한 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서해안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 사업이다. 도시의 특성상 승용차 이용률이 6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대단지 입주가 완료되는 2025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서해안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난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해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 추진을 전격 보류하고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시는 특히 이번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 사업은 협약서 안에 명시된 도로 예측 수요인 4만 2천 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흥시가 손실분이나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 유리하다는 점, 교통 수요량 부족에 따른 위험 부담은 모두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있어 시민 세금이 투입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날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착공해 2025년까지 4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부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IC까지의 교통치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로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 되면 서해안로의 일일 교통량은 4만 대를 넘어서고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해안로의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를 건설할 경우 일일 교통량은 3만 대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 총 예상 사업비 2,526억과 실제 사업 시행 시 총 사업비 초과분인 보상가액 역시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450억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시흥시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2018년 6월 발간된 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보상 예상액, 보상가액은 약 3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편입 토지는 대부분 개발 제한구역과 국공유지 등이 대다수로 보상가액이 4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협약 당사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의 소래산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해당 도로는 소래산 기슭 하부 20에서 40m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됐다. 시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도 시민과 소통을 통해 대심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시흥 시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흥 물결표 쌓인 서울 연결도로 건설로 서해안로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이 해결돼 해당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흥시는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실시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